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 교수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 3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좀 쉬려고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월요일에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궁금하신 점이 많았어요. 일단 오늘 영상의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페어마켓 자 7일부터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10일까지 열리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 유한양에게 렉나자와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이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 그죠? FDA 임상은 통과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렉나자 하나만 단독요법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능을 보이는가 이 데이터 제가 좀 알아냈고요. 요거 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피아 제형, SC 제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우리가 그 정맥 투여 방식,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맞기 위해서 가다 보면 아마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어떻죠? 병원에 가서 한참 4시간, 5시간을 기다리죠. 근데 요 부분을 대략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을 투여하게 되면 피하 제형, 엉덩이 주사나 아니면 복부, 피하 지방에 넣을 수 있는 이 방식. 이 방식을 FDA에 다시 신청한다. 이 뜻은 뭐냐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 항암치료제 비소세포암 1차 폐암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이미 FDA의 승인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식을 달리하는 거예요. 즉 정맥에 투여하느냐 요 부분을 맞아요. 피하 제형에 투여하느냐 이 방식 달리해서 다시 한 번 더 FDA에 문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 침투율을 보일 것인가? 즉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라고 하는 1차 비소세포암, 폐암 중에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죠. 이 부분을 침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로열티 부분,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렉나자와 리브리반테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렉나자는 유한양행이 물질이고요. 그리고 리브리반테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물질입니다. 둘을 합치게 되면 우리가 병용요법이다라는 건데 렉나자는 알약이에요. 경구용 알약이다라는 거고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는 이게 바로 정맥 주사형 방식. 우리가 항암제 맞는 거죠. 즉 알약과 정맥 주사를 두 개 다 해봤더니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보다 효능이 뚜렷하더라. 무진행 생존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더 늘어나더라. 이 뜻이에요. 효과가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폐암마케에 가서 하는 말은 뭐죠? 맞아요. 이 유한양행의 렉나자, 즉 경구용 항암제만 하나 투여했을 때 단독 요법으로, 즉 합치지 않고 존슨앤존슨 거 쓰지 않아도 알약으로 먹기만 해도 경쟁사인 타그리스보다 어느 정도 효능을 보이는가, 즉 주사 제형 방식과 경구용 알약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봐요. 이미 승인은 받았어요. 승인은 받았어요. 어떻게? 렉나자와 리보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그러면 지금 이 알약 이 부분의 효능이 만일에 단독요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타그리소 대비 우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에 대한 부분을 뭐랄까 넘어서는 게 된다는 거죠. 쉽게. 이게 아주 의미가 클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렉나자는 부분이 과연 지금 FDA 승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다뤘었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자, 요 부분이죠. 2023년 9월 7일, 그죠? 딱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 마켓 WCLC에서 바라보는 국내 바이오의 시선이 뜨겁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임상 3상 메인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때 긴장하는 유한양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번에 어떤 결과물을 보일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요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타거리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3세대 표적 항암제다.
EGFR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연변이 번수를 말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으면서 말기 환자들의 첫 번째 치료제로 쓰인다. 근데 자, 타그리스는 허가 후에 지금 어떻죠? 8년간 시장을 독점했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누가 침투한다? 렉나자와 리보리반트의 병용요법.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타그리소와 그리고 렉나자 리보리반트를 비교하는데 자, 제약회사는 아스트라제네카, 유한양행, 얀센 이게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3세대 EGFR 표적 항암제 이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때 허가 나왔죠. 이것도 허가 나왔어요. 근데 렉나자는 미허가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허가가 됐는데 여기 EGFR 엑손 20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돌연변이 변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존슨앤존슨은 타그리소라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들어 놓은 이 폐암 치료제 시장에 노크를 하기 위해서 허가가 나왔어요. 단독으로는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미허가라는 부분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20 EGFR 돌연변이라고 볼게요. 돌연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0을 만들어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19와 21이 가장 많았다. 요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낀 현상이.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만들어내서 허가까지 받았는데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누구를 원했다? 유한양에게 렉나자를 원하게 된 거예요. 니네들 거는 경구용 항암제긴 하지만 19와 21을 다룰 수 있어? 그러면 니네 거 손잡겠다 이거예요. 존슨앤존슨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유한양의 렉나자보다 더 뛰어난 약물인가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허가를 받은 단독요법임에도 불구하고 병용요법 유한양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한양의 렉나자는 결국은 앞서 있다. 즉 시장의 대중화 중에서 19, 20, 21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팬들만 좋아하는 일부의 극성 팬들만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노래가 우리 아주 젊을 때 CD 테이프 사잖아요. 테이프 잘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근데 대중적인 노래는 어때요? 잘 팔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를 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번 단독요법에 대한 경구용 부분이 실제로 효과가 안 좋습니다 나올까요? 아니면 더 놀랍습니다 나올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좀 더 이제 볼게요. 3세대 경쟁서 타그리소 우위 점하기 시동한다.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7조 원이 넘는 시장의 대략적인 침투율이 보통 3개월 이내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0%는 침투할 수 있다. 향후엔 이걸 따라잡는 것까지 목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로얄티 10% 정도만 받는다 하더라도 연 6천억 정도의 마일스톤, 즉 계속적인 기술 이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효능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좋게 나올 것이다, 좋게 나올 것이다. 그쵸? 자, 동의한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일정 중에서 이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네. 9월 지금 7일부터 열리는 10일까지 세계 폐암학회 열리고 있죠. 그럼 놀라운 결과를 보일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렉나자 뇌전이 환자에게도 입증된다. 어쨌든 뇌전이 그죠? 자, 뇌전이 환자에도 이 비소세포화마제 30%에서 뇌전이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죠? 그러면 뇌전이 항종양의 효과가 우수하다고 나와 있죠. 뭘 봐야 되냐? 아, 렉나자의 유한양의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이 둘의 병용요법이 실제로 우리가 폐암 하나만 지금 공략한 걸로 돼 있는데 결국 뭐냐면 렉나자가 다른 기타 암에도 효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병용요법의 데이터가 향후에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9월 10일부터 폐암학회 끝나자마자 13일까지 뭐가 있죠? 당뇨학회 있죠. 13일부터 17일까지 뭐가 있죠? 종양학회가 있죠.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9월의 이슈는 9일부터
7일부터 10일까지. 말이 좀 꼬이네요. 자, 그리고 10일부터 13일까지, 13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9월 17일이라는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는 맞아요. 미국의 제롬 파월이 0.2%, 0.5%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건지 결정하는 날이에요. 결국 뭐냐면 시나리오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게 바이오 종목의 특성이에요. 한번 어떤 이벤트가 몰리기 시작하면 연달아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차트로 좀 돌아가서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첫 번째, 이번 페어마켓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 단독요법의 우수성 분명히 나올 것이다. 2022년, 아니 3년, 작년 9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우리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놀랍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걸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쉽게 존슨앤존슨은 왜 이 유한양의 렉라자를 선택했다? 그렇죠. 이미 허가받긴 했지만 물질 중에서 사람들이 대중화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병, 그죠? 19, 20, 21이라고 하는 돌연변이 변수에서 요 부분을 잡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이벤트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부터 며칠까지? 17일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다. 그죠? 로열티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맞아. 적게는 3천억, 현재 6천억까지도 수치해낼 수 있다. 자, 이게 나왔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뭐였어요? 항상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때는 뭘 해야 된다? 분할 매수. 매도는 분할 매도. 그리고 요 부분의 이벤트는 알고리즘 AI의 매도라고 했죠. 자, 어떤 이벤트가 등장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대감과 그리고 우려가 공존하고 있죠. 근데 시장 참여자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한번 팔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좀 매도를 했다가 이 부분에서 쭉 모아가세요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 부분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의 영상 한번 가볍게 보면서 최종적인 전략과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은 이번 데이터에서 고셔병 관련된 부분을 제2의 렉나자 FDA 문을 두들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 고셔병 관련 치료제는 어떤 게 있을까? 이 자료까지도 첨부해 놓을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자, 이 부분이죠. 2주 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단독 입수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96,200원에 전인을 기계가 매도한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이때 96,200원 주가의 손 일어나서 이때 하루 한 2% 정도 올랐을 때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3시 46분입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 오늘 매도 안 하셨죠?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그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런 패턴을 보이기 마련이다라고 해서 처음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은 제가 3월에 처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죠? 합당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게 되면 유한양행은 우리가 얼마까지 바라보아야 되고 중간중간 타점에서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전략까지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 안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원래 자, 이때 팔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요 부분이었죠. 13만 4천 원. 그죠? 그러면서 샬라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라이저티닙이라고 하는 오스코텍의 물질을 가져다가 아비반타밥, 즉 병용요법 FDA 승인을 획득했다. 아비반타밥이 쉽게 말하면 리브리반트의 다른 이거 밥은 뭐예요? 요법이라는 뜻이에요. 리브리반트랑 똑같은 겁니다. 자,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으로 출시 국가 확대 및 마일스톤 기술 이전 비용을 수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매수 의견. 야, 왜 그러냐? 이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목표 주가는 이렇게 산출했다. 영업 가치를 내년 실적으로 우리가 에비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후 영업이익. 자, 타겟으로 해서 멀티플을 21배 적용했더니 4.3조 원이 됐다. 비영업 가치는 레이저 티닙 그리고 이게 유한 앞글자를 따는 겁니다. 신약 가치 보유 지방 가치를 더해서 5.5조 원을
추정한다. 그러니 합리적인 주가는 13만 4천 원을 제공한다. 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국내 최초 빅파마 기술 이전 후에 글로벌 상업화까지 성공한다고 한다면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얀센이 누굽니까?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레이저 트립, 아미반타마 병용요법이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 예.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매출의 발생 시 로열티를 수령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창출되는 수익 그리고 M&A 앞으로 M&A 분명히 할 겁니다. 시장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게 되면 목표 주가는 상향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이 애널리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자, 레이저 트립 외에도 다수의 R&D 모멘텀이 존재한다. R&D 뭡니까? 연구 개발. 그죠? 하반기에는 다시 알러지 치료제 그리고 두드러기 임상 중간 결과가 발표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이겁니다. 전립선암, 예, 이게 있고요. 알러지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 비용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합리적인 주가는 13만 8천 원을 제시한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가장 합당하다. 그죠? 13만 8천 원, 14만 4천 원이지만 제가 13만 8천 원을 제시했는데 한 만 원 차이 좀 안 되게 왔다 갔다 했죠. 우리가 항상 투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러프함. 러프함은 유연하게 대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맞이한 다음에 팔고 손가락 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왜 그러냐? 저는 항상 3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 한번 볼까요? 자, 해외 차트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공포 심리를 자극했죠. 다시 한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버티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뭐죠? 알테오젠 18조 원짜리예요. 이게 바로 피아 제형. 쉽게 알테오젠은 지금 유한양행이 앞으로 FDA의 문을 두들길 수 있는 뭐죠? 그쵸. 랭라자와 리버리바트의 병용요법 중에서 피아 제형이라고 하는 복부에 투여하는 방식을 주사 제형 이 기술력이 전 세계 2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로자임 다음으로. 결국 주가의 상승을 보게 되면 대략 3월의 우상향 기조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다루는 방법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이지만 HLB도 역시나 바이오 종목 3월 달에 주가가 가장 화려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상향. 여기는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뿐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투자했다 이겁니다. 그럼 비중에 덜어놓으면 언제로 우리가 봐야 될까? 첫 번째, 지속적인 마일스톤이 얼마가 유입되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앞으로 열리는 일정에 대한 부분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과연 개인들의 지금 신용잔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알아야 된다. 지금 신용잔고율 혹시 언제 얼마만큼 와 있는지 아시는 분? 여기 보시게 되면 2% 3%까지 증가됐다가 결국 뭡니까? 다 개인들은 신용잔고 매도하고 있죠. 유한양행 우선주 한번 볼까요? 자, 역시나 신용잔고율 감소되고 있죠. 0%짜리에서 여기까지 3% 4%까지 올랐다가 그렇죠? 왜 그럴까요? 100%짜리 증거금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달다. 100%짜리 증거금 이게 40%짜리 증거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신용과 대출을 써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 주가의 흔들림에 팔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한 20% 수익 났으니 어이구 큰 수익이다 해서 탁 매도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 18만 4천 원이라는 부분에 갔을 때 비중을 덜어놓으세요라고 했죠. 그 활용자금 얼마나 지금 편합니까? 향후에도 우리는 비중에 덜어놓을 분명 시장의 상황도 봐야 되고 바이오 업종의 일정도 봐야 되고 금리라는 외생적인 변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업종의 분위기를 알고 종목을 찾는다. 탑다운 방식의 투자라는 거죠.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어떤 경험 수치가 녹여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개인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건 부분 아닙니까? 자, 그럼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보시죠. SCD형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달라지는 부분일까?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이게 2월 달에 FDA의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HLB도 뭐죠? 클래스 1, 2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달 또는 2, 3월 달에 결과물이 나오죠. 보통 이건 한 번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최근에 있었던 6월 12일 날 SSD형 렉나자의 병용법. 자, SSD형은 누구? 렉나자 아니에요? 렉나자는 뭐? 경구용 항암제, 알약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리브리반트, 그죠? 이게 바로 그 존슨앤존슨의 약물이죠. 자, 요 부분을 쉽게 IV형 제형, 정맥 주사 4시간, 5시간 기다리는 방식에서 피하 복부 지방에 넣는 걸 한 거다. 그러면 5분이면 투여 끝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의사의 파업 사건이 있어도 결국은 혼자 자가 스스로 복부 지방에 때려 박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시장에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쭉쭉쭉쭉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와 이유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알테오젠도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 보게 되면 거의 6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쭉쭉 올려드렸어요. 그죠? 조금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았지만 주가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최근에도 이 알테오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축제의 8월입니다. 나이지 선교의 계약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센 세력입니다라고 해서 도와드렸던 부분이죠. 자, 채널을 통해서 사실 이 좋은 종목은 끝까지 제가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자, 월요일 제가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유한 또는 유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AI가 해놓고 할게요. 왜냐면 하나하나 문자를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저 개인 폰입니다. 자, 라이브 링크 주소 AI가 스스로 이렇게 발송할 거니까요. 오타 내지 마시고 0110-4822-8706 유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라이브 참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후속주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는 있지만 관련주들 중에서 실제로 이걸 봐야 돼요. 고셔병. 자, 쳐봅시다. 고셔병 하게 되면 아마 유한 35995라고 해서 GC 녹스 칩사로부터 기술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넥스트 뭐죠? 예, 렉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찾고 있다는 거. 2,500의 현금을 R&D에 투자한다. 이 기업도 여러분들 제가 하나 찾아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 뭐냐면 인터넷에 찾는 기업들은 과연 여기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 처음부터 항상 3월에부터 시장의 산업군은 바이오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절대 팔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께 지금까지 도와드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후속물질을 다루는 고셔병 치료제, 우리 그 부분도 비중에 한 번에 덜어놓음 제가 타점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 변동성을 일으킬 때도 팔아야 되는 부분과 팔아야 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몇천억으로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가 아니면 잘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요. 사실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힘들어하시고 시장에 이런 급락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냅다 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인 채널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네요. 자, 일단 다음 주의 주가는 일단 조정에 시작할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우리 그 조정에 털어야 될까요? 아니죠. 항상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근거를 가지고 비중에 덜어놓음을 갖고 그 비중에 덜어놓으면 뭘 해야 된다?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고셔병 관련제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다시 자, 큰 투자 한번 해보시죠.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의 수익을 내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산업의 사이클만 정확히 보더라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뭐 펀드 매니저 시기에도 항상 위에서 아래를 보는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통해서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절대 종목에 한정돼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유한양행도 바이오 산업에 포함되어 있죠. 일정 표까지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재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자 010-4822-8706 유한 유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AI가 인식해서 여러분들께 링크 주소 발송되게끔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설명이 그렇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라이브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주는 반드시 여러분들 필히 예, 좀 이렇게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되시죠? 자 감사합니다.